자, 안녕하십니까. 우리 학원에서 수학 고등부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홍진태라고 합니다. 예, 제가 오늘 제1고등학교 시험이 최근에 있었죠. 그거를 간단하게 좀 분석을 해보고 간단하게 평가도 좀 해보겠습니다. 이제 기말고사가 대충 어떻게 나올지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자, 이렇게 보시면 일단은 제1고등학교가요, 갑자기 나댔습니다. 시험이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나댔다는 표현은 학교 선생님한테 신뢰가 되니까 다시 취소를 할게요. 일단 겉보기 난이도라고 했는데, 왜냐하면은 이 문제들이 뭐 결국 하나하나 분석을 해보면요, 크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었다는 게 나중에 밝혀졌긴 했지만은 제가 풀어보니까 일단은 아이들 입장에서는 너무 어려웠을 것 같아요. 학생들 입장에 우리 너무 어려웠죠. 그래서 저 친구들도 기본 문제를 충분히 연습을 하는 학생들이 보통은 70점 내지는 60점 후반에서 최소 70점 후반까지는 나와야 되는 친구들인데도 여기서는 첫 페이지부터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이 막 들어가다 보니까 5, 60점대 학생들이 많이 꾹꾹 눌려 담겨 있을 것 같아요. 중상위권 친구들이나 중위권 친구들이 이제 구분이 안 되도록 꾹꾹 눌러져 있고, 이제 하위권 친구들은 저 밑으로 날아가 버리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한 것 같은데, 일단은 제1고 자체가 시험을 갑자기 중간고사에 왜 이렇게 어렵게 냈는지를 모르겠어요. 아마 기말고사에는 조금 더 난이도를 좀 스펙트럼을 다양하게 해서 문제를 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중간고사에서 이 난이도 조절을 학교 입장에서는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 모르겠어요. 이 난이도 조절이라는 게 결국에는 그 단계별로 쭉쭉쭉쭉 어떤 못하는 학생들은 여기까지 맞추고 잘하는 학생, 중간쯤 하는 학생들은 여기까지는 그래도 맞추고 잘하는 학생들은 여기까지 맞출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 난이도가 상위권 구간이 너무 꽉꽉 어려운 문제들이 꽉꽉 있다 보니까 이 밑에서 다들 여기 50점, 60점대에서 꽉 눌러 담겼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기말고사에는 조금 더 다양한 스펙트럼으로 문제를 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비슷한 난이도로 또 간다면은 이제 제1고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겠죠. 자, 두 번째로 방금 말씀드린 건데, 이제 기본 문제들이 좀 감소를 했어요. 중위권 친구들이 좋아하는 우리 유형화된 문제들 있잖아. 그게 많이 감소를 했고, 그리고 고난도 문제들도 이제 출제가 보통 낸다 하면은 보통 모의고사에서 내거나 할 텐데, 이 학교는 이제 블랙라벨,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나? 아무튼 시중에 있는 고난도 참고서에 있는 센시, 블랙라벨 일품 같은 스타일의 문제들이 좀 출제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봤을 때 결국 고난도 문제들은 우리가 다 암기를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고난도 문제들은 이렇게도 어려울 수 있고 저렇게도 어려울 수 있고, 유형화가 하기에 굉장히 어려워요. 유형화를 하려면 문제를 너무 많이 풀어야 되고, 그래서 문제를 좀 자세하게 읽고 어떤 개념이 쓰여 있는지 천천히 이해하는 습관이 굉장히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1고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몇 문제 좀 살펴볼 건데, 여기는 좀 반전을 해서 볼게요. 자, 일단은 이런 문제가 하나가 있었어요. 자연수 n에 대해서, 이걸 없앨까? 이렇게 보는 게 더 낫겠네요. 자연수 n에 대해서 요러한 값이 요러한 값이 얘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얘다. 이게 다음 페이지에 바로 있긴 한데 미리 한번 볼게요. 다음 페이지에 이렇게 보시면은 제 교재에도 있었던 문제고, 심지어 교과서에 일단 있었던 문제예요. 물론 제가 봤을 때 이 제1고에서 사용한 미래인 교과서에서 거의 가장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긴 했는데, 이 문제에 오히려 더 어려워 보이지만 더 쉽게 나온 거예요. 사실은 잘 보시면 알 수가 있어요. 다시 볼게요. n제곱이 등장을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많이 어려워하는데, 이 n제곱은 사실은 아무 상관이 없는 식이었다는 거,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 1학년 1학기에서 제일 봐야 되는 거, 항등식 a는 bq 더하기 r을 잘 활용을 하는 겁니다. 잘 활용을 할 건데, 거기서도 어떤 핵심적인 개념이 들어갈 거냐, 얘를 인수분해했을 때 여기에 있는 인수는 여기에 있는 인수랑 같아야 됩니다. 아니, 애초에 식이 좌변과 우변이 아예 동일한 식이니까요, 당연히 여기 있는 인수랑 여기 있는 인수도 동일을 해야 돼요. 그거를 집중해서 한번 볼게요. 식을 그대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x 더하기 1에 n제곱에 2x 세제곱 더하기 ax제곱 더하기 bx를 아이고 길다, 그죠? 를 뭘로 나누냐면은 x 빼기 1의 세제곱으로 나눴어요. 몫은 안 알려줬기 때문에 qx라고 쓸 건데, 여기서 언급은 안 했지만 이 몫을 나중에 사용한단 말이야. 그래서 qx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qx라고 이렇게 써줄게요. 몫을 qx라고 쓰고, 자, 그 다음에
나머지가 이렇게 돼 있는데 나머지가 자연스럽게 인수분해가 돼야 되죠. 마이너스 2로 묶고 나면 2차식이니까 x 빼기 1의 제곱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마이너스 2로 묶었을 때 x 빼기 1의 제곱. 그래서 방금 제가 강조했던 내용을 잘 보시면 우변에 인수가 있어요. 뭐냐면은 여기에도 x 빼기 1의 제곱이 들어있고요. 여기에도 x 빼기 1의 제곱이 들어있어요. x 빼기 1이 무려 좌변에 두 개나 들어있단 말이야. 그러면 우변을 내가 x 빼기 1의 제곱으로 묶을 수 있으니까, 즉 인수분해를 할 수가 있으니까 좌변에도 x 빼기 1의 제곱이 존재를 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일단 오른쪽만 묶어주고 빠르게 묶어주고 갈게요. x 빼기 1의 qx 남고 여기 빼기 2가 남겠지. 그러면 좌변은 문자 때문에 인수분해가 안 되는데요. 여기 x 빼기 1의 제곱이 아무튼 있어야 된단 말이야, 여기에. 그럼 여기 있겠느냐, 여기 있겠느냐는 거야. 인수라는 건 결국 곱셈식으로 연결이 된 거니까 여기 아니면 여기 아닌 어딘가에는 x 빼기 1의 제곱이 있어야 돼요. 당연히 여기 들어있겠지. 자, 그래서 자, 이 부분을 자 보세요. 이 부분 문제에서 미지수로 준 이 부분 안에 뭐가 들어있을 거냐면은 x 빼기 1의 제곱이 들어있어야 돼. 왜? 좌변에 있으니까. 그런데 잘 보니까 여기도 x, 여기도 x, 여기도 x네? 그럼 자연스럽게 x라는 인수도 존재를 하겠네? 그랬더니 이미 벌써 3차식이 돼버렸네? 내가 밑줄 친 게 3차식인데? 그러면은 여기 3차식이랑 여기 3차식이랑 벌써 같아진 거예요. 뭐만 맞춰주면? 최고 차이 계수 2만 맞춰주면요. 요 노란색 밑줄 친 부분이 이렇게 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요것만 전개하면 바로 A랑 B는 벌써 구한 게임이야, 그지? 근데 이 문제는 그 교과서에서 봤다시피 A랑 B를 구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나중에 요구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 결국 QX에다가 뭔가를 대입을 하는 게 목적이야. 일단 마저 쓸게요. 앞에 뭐가 있었죠? X 더하기 1에 N제곱 있었죠, 그죠? 자, 여기까지. 그러면은 뭐가 약분이 됩니까? X 빼기 1의 제곱이 양변에 똑같이 있으니까 요거 날리고 생각을 하시면요. X 빼기 1의 제곱을 날리고 생각을 하시면 좌변에 있는 X 더하기 1의 N제곱 곱하기 2X가 우변에 있는 요 중괄호로 내가 아까 묶어놨던 요 부분이랑 같아지겠죠. x 빼기 1에 qx랑 빼기 2 된 거야. 문제에서 요구했던 게 뭐였냐면 그 목, 우리가 세팅을 qx라고 했던 그 몫을 뭘로 나누자? x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가 뭐냐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나머지 정리를 자연스럽게 생각을 해야 되겠지. 나머지 정리 뭐예요? 여기다가 그냥 뭐만 대입하면 되겠구나.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한 게 뭐냐라고 물어본 거야. q에다가. 그러면 여기다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하고 싶은데 이게 무슨 식이니까? 또 중요한 개념 나왔죠. 요거는 항등식입니다. 그죠? 내가 쓴 이 식은 무조건 항등식이기 때문에 x에다가 아무거나 대입을 할 수가 있어요.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위에 있는 식에다가 마이너스 1을 딱 대입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왼쪽이 사라집니다. 여기 x 플러스 1이 인수가 있기 때문에. 좌변이 0이 되고 우변에는 마이너스 1 넣으시면은 요만큼은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여기다가 마이너스 1 넣으시면은 q의 마이너스 1 내가 구하고자 하는 그 정답이죠. 그리고 빼기 2까지 얼마죠? q 마이너스 1 요 값이 마이너스 1입니다. 그래서 정답이 2번이에요. 아주 심플하게 풀렸어요. 원래 풀던 방법이랑 전혀 다르지 않기 때문에 이 문제가 5번에 배치가 된 게 물론 내가 아까 얘기한 겉보기 난이도 있죠. 겉보기 난이도는 매우 높지만 실제 교과서에 있었던 문제나 선생님 교재에 있었던 문제나 본질은 크게 다르지 않다. 좌변의 인수가 우변의 인수랑 같아야 된다라는 개념 하에서 탄생한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제를 꼬긴 했는데 그래도 5번에 넣는 건 조금 너무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다음 제가 비슷한 문제 보여드렸죠. 교과서에도 이 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내신 대비 교재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세하게 공부를 꼼꼼하게 했다면 충분히 맞출 수 있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복소수 문제인데요. 복소수 문제는 요거 자체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잘 보셨을 때 요 z라는 거를 일단 정리를 할 거야. 그지? z라는 게 정리를 해보시면 알겠지만 뭐더라? 루트 7 더하기 3i에다가 3 빼기 루트 7i인데 여기다가 이제 뭐 실수한지 뭐 유리한지 그 비슷한 거 분모 분자에다가 루트 7 빼기 3i를 쫙 곱하시면요 요게 그냥 마이너스 i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z는 되게 간단한데? 라고 봤더니 z를 가지고 다시 w를 만들어요. 뭐 오메가인지 w인지. w가
1 빼기 z랑 1 빼기 z 반대요. 요것도 계산하시면은 또 마이너스 i가 나와요. 여기까지는 계산이 돼야 돼요. 아마 여기서 중간에 계산 실수를 해서 틀렸을 학생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까지 w를 마이너스 i까지를 알아냈으면요. 그 다음 단계는 이제 개수 세는 건데요. w를 n번 곱해서 i가 되는 거랑 w를 n번 곱해서 마이너스 i가 되는 거. 어차피 이 마이너스 i라는 숫자는 여러 번 곱하면은 그리고 4번 곱하면 1이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반복이 된다는 얘기지, 그지? 그래서 써보시면 w랑 w를 한 번 곱한 거나 w 5번 곱한 거나 뭐 w 9번 곱한 거나 다 마이너스 i가 나올 거고요. 그 다음 거 미리 써놓을게요. 이거 2번 곱하면은 마이너스 1이죠. 3번 곱하면은 그냥 i죠. 4번 곱하면은 1이 됩니다. 네 번째 1이기 때문에 1, 2, 3, 4, 5, 6, 7, 8, 9, 10, 11, 11이 계속 반복될 거란 말이야. 그래서 여기는 w 2제곱, w 뭐 6제곱, w 10제곱이 모두 마이너스 1이 나올 거고요. w 3제곱, w 7제곱, w라고 읽는 거 맞나 근데? 약간 애매해지기 시작했어요. w 4제곱, w 8제곱. 4의 배수는 다 1이 나올 거예요, 계산 결과가. 근데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건 뭐냐면 4의 배수 세는 거거든. 1 나오는 거 물어봤으면 다 셌을 거야. 150 이하에 1 나오는 거 몇 개 있냐 하면 4의 배수 그냥 세면 되잖아. 구구단으로, 그지? 4로 나눌 거란 말이야. 그걸 똑같이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면 지금 필요한 거는 요거, 첫 번째 건 요거란 말이야. i가 되는 거니까 요거부터 해볼까요? 요거. i가 되는 애들이 요런 3, 7, 11 말고도 더 있을 건데 쭉쭉쭉 더 있을 건데 150 이하에 몇 개가 있냐? 150 이하에. 그러면은 여기에 얘가 WM제곱이라고 했을 때 M제곱이라고 했을 때가 아니라 여기 있는 지수들의 공통점을 찾아봐요. 얘 4의 배수에서 1 뺀 거죠. 얘 4의 배수 8에서 1 뺀 거죠. 4의 배수에서 1 뺀 거야. 그러니까 여기 있는 지수들이 공통적으로 4에다가 뭔가 자연수를 곱하고 1을 뺀 형태란 말이야. 그게 얼마 이하에? 150 이하에 몇 개가 들어있냐 를 세는 겁니다. 그러면 그냥 4m 빼기 1이 150보다 작거나 같아지는 자연수 m의 개수를 세주기만 하면 되는 거야. 위에 거는요? 요거 세야 되죠, 또. 그지? 요거 세야 되죠? 마이너스 i 되는 거. 마이너스 i 되는 거는 130 이하에서 세달라 그랬어요. 130 이하. 그럼 얘는 4의 배수에서 3 뺀 거고, 얘는 4의 배수에서 또 3 뺀 거, 얘도 4의 배수에서 3 뺀 거. 이 친구들을 내가 모아가지고 4의 배수, 4에다가 뭔가를 곱한 다음에 3을 뺀 거, 이런 애들이 130 이하에 몇 개가 있냐. 요거 밑에 거 계산을 해보시면요. m이 37점 얼마보다 작다 하니까 37개고, 위에 거 계산을 하시면요. n이 33점 얼마보다 작거나 같다 하니까 33개예요. 37개, 33개. 이렇게 빨리 세실 수 있어야 되겠다. 난이도 자체가 그렇게 어려워지는 문제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봤을 때 겉보기 난이도, 이거 정리하는 거, 요거 정리하는 거, 그 다음에 개수 세는 거, 개수 셀 때 분명히 한두 개 틀리겠죠. 보기도 악랄하게 이거 한 개씩 차이 나게 하는 거 봐요. 69개, 70개, 71개 하나만 실수해도 틀리는 문제야, 그지? 그렇기 때문에 꼼꼼함을 좀 요하는 문제고요. 그리고 겁먹지 말자. 난이도가 어려워 보이는데 엄청 어렵게 낸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다음 문제예요. 일단 이 14번 문항 같은 경우에는 제가 클리닉으로 줬던 프린트에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마플 시너지에 수록되어 있던 문제였는데 사실 이 문제를 그대로 변형한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신에 세는 인수를 여기서는 1 되는 것만 몇 개 되냐 이렇게 간단하게 물어봤지만 이번 문제에서는 두 가지를 따로 물어보므로써 이제 시간을 좀 부족하게 유도를 했죠. 자, 진짜 어려운 문제 마지막 거 한 번만 간단하게 언급을 하고 갈게요. 진짜 어려운 문제. 이건 진짜 어렵더라. 이건 진짜 어렵더라. 뭐 해요. 알파랑 베타 계산을 합니다. 굳이 계산을 하자면은 알파가 1 더하기 루트이고 베타가 1 빼기 루트인데, 요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차수를 좀 낮추는 방법에 대해서 인수 통일, 문자 통일이랑
차수를 좀 낮추는 방법에 대해서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알파가 여기에 근이니까 요 2차 방정식의 근이니까 대입을 하게 되시면요. 알파 제곱 마이너스 2알파 빼기 1이 0이잖아. 그지? 그러면은 알파 제곱 대신에 우리가 이항을 시켰을 때 2알파 플러스 1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양변에다가 만약에 곱하기 알파를 해주시게 되면은 알파 세제곱은 2알파 제곱 더하기 알파가 되고 다시 요만큼 요 알파 제곱이 요 알파 제곱 자리에 들어가게 되니까 요걸 정리하시면은 5알파 플러스 2가 돼요. 넣어보세요. 천천히. 저는 암산에 미리 계산을 해봐서 빠르게 계산을 했지만은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천천히 종이에다 해보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식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뭐죠? F 알파 세제곱이 40 알파 제곱 이렇게 돼 있었어요. 원래는. 그런데 알파 세제곱이랑 우리가 알파 세제곱이랑 알파 제곱 자리에다가 요거랑 요거를 대신 집어넣는 거야. 그러면은 첫 번째 거는 F 알파 세제곱이 아니라 5알파 플러스 2 이렇게. 그리고 40 알파 제곱이 아니라 얼마? 40에 2알파 플러스 1 이렇게 써줄 수 있고요. 요거를 베타에 대해서 동일하게 진행을 하시면요. 베타도 여기 알파 말고 베타도 들어간 거, 여기 알파 말고 베타도 들어간 식을 우리가 찾을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요거를 이항을 했을 때 우리가 찾게 되는 알파랑 베타가 근인 2차식이 나오는 거야. 뭐냐면은 요거를 이항을 하게 되면은 F 자 5x 플러스 2에다가 얘네가 넘어가서 80x가 빼지고요. 여기 1이 넘어가서 마이너스 40 은 0.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랑 베타라는 거야. 여기다가 알파를 넣어도 요 식이 만족이 되고 여기다 베타를 넣어도 지금 내가 했던 행동을 동일하게 베타에서 이행을 하시면은 베타가 근인 걸로 나오겠지. 그지? 그렇게 되면 잘 보세요. 이 친구의 근이 알파랑 베타야. 그런데 이 친구의 근이 알파랑 베타야. 그러면은 저 식이랑 이 식은 정확하게 상수배 관계여야 돼요. 최고차항의 개수로 묶었을 때는 똑같은 2차식이 나와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 2차식을 내가 어떻게 쓸 거냐면 몇 배에 50배의 x제곱 마이너스 2x 빼기 1이라고 쓸 거예요. 문제에서 줬던 그 2차식입니다. 요거. 여기다가 알파 베타를 넣어도 0이 되고 여기다가 알파 베타를 넣어도 0이 되는데 지금 잘 보시면은 fx가요. 잘 봐요. fx가 최고차항의 개수가 2였는데 제가 x 대신에 5x를 넣었잖아 지금. 그지? 그러면 5가 제곱되면서 최고차항이 50이 됐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썼어요. 미쳐버리겠네. 그지? 자, 그 다음에 여기가 중요한데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거 좀 반전을 좀 시킬게요. fx가 요거잖아. fx가 2x제곱 더하기 ax 빼기 3b fx가 2x제곱 더하기 ax 빼기 3b인데 a랑 b를 다 구해야 되느냐. 마지막에 잘 보시면은 a랑 b를 더한 걸 구하는 게 우리 목표예요. 이게 다항식이나 우리가 수학 문제를 풀 때 굉장히 중요한 요건 중에 하나인데 정답을 봤을 때 내가 딱 필요한 것만 구하는 능력이 진짜 최상위권의 능력이거든요. 일반적으로 당연히 a랑 b를 다 구해야지 라고 더해야지 라는 문제가 한 80% 있으면은 한 20%의 고난도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a랑 b는 따로 구할 수 없어도 a 더하기 b는 구할 수 있는 문제가 있어요. 물론 이 문제는 a랑 b를 따로 구할 수 있긴 합니다만 a랑 b를 더한 값을 한 번에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를 한다면은 그게 낫지 않겠냐 이거야. 여기다가 얼마를 넣으시면 x에다가 마이너스 3을 대입하시면요. f-3이 18 빼기 3a 빼기 3b가 돼요. 내가 만약에 이 값이 얼마인지만 알 수 있으면 이 값이 a랑 b의 개수를 동일하게 맞춰준 이 식의 값이 얼마인지만 알 수 있으면은 a 더하기 b를 한 번에 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나는 f 안에 얼마가 들어간 거? 마이너스 3이 들어간 게 필요하겠네? 그러면은 요 안에가 얘들아 마이너스 3이 되려면 여기도 x에다 얼마를 넣어줘야 돼? 마이너스 1을 넣어주면 되겠지. 여기 x에다가 내가 마이너스 1을 넣어볼게요. 그럼 여기는 자연스럽게 f-3이 되는 거고 마이너스 1 넣으면 80 빼기 40이니까 더하기 40 은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넣으시면요
1 플러스 2 빼기 1이니까 2랑 50 곱한 거 100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f에다가 마이너스 3 넣은 거는 지금 60이라는 값이 나왔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다시 저기가 얼마가 되면서 여기가 60이 되면서 여기에서 18을 넘기고 계산을 하시게 되면은 a 더하기 b가 한 번에 얼마라는 사실. 몰라요 사실. 18 넘기면 얼마지? 40인데 그거를 마이너스 3으로 나누면은 14. 할게요 그냥. 18 빼시면은 40인데 그걸 마이너스 3으로 나누면은 14네요. 마이너스 14. 그래서 정답이 여기 3번 된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 과정 자체가 너무 어렵죠. 이 과정 자체가 이 유형에 대해서 굉장히 통달한 사람이 아니면은 하기가 쉽지 않은 발상이고요. 어차피 대부분의 학생들은 찍었을 거라 생각해요. 이거를 진짜 공들여서 푸는 학생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대신에 그냥 좀 강조하고 싶었던 내용만 얘기를 하자면, 아까 방금 이거 우리가 구하려는 a 더하기 b의 값을 한 번에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꼭 한번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는 거, 문제 푸는 스킬 중에 하나가 되겠죠. 사실 이 문제가 있긴 있었어요. 제 교재. 선생님 교재에 여기 있네요. 그죠? 보시면은 요렇게 거의 비슷한 문제인데, 물론 3차식까지는 안 가고 난 2차식까지밖에 안 했어. 3차식까지 할 걸. 그지? 여기 2차식으로 돼 있는 식을 보여주면은 거의 모양이 비슷하다는 거를 알 수가 있겠죠. 그죠? 이것도 결국에는 고난도 참고서에는 거의 대부분 한두 문제 들어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뭐 어려운 문제 좀 많이 풀어봤다면 충분히 접했을 문제일 수 있어요. 물론 저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교재에 넣었지만은 그래도 이 문제를 너무 심하게 좀 변형을 시킨 감이 없지 않아 있다. 그래서 매우 어려운 문제였다라는 거를 강조를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방금 아까 있었던 페이지인데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겉보기 난이도. 그러니까 이제 없는 개념은 아니야. 확실히 책에 다 있었던 개념이고 열심히 계산을 하시면은 언젠가는 풀릴 문제긴 한데, 시험장에서 딱 봤을 때는 좀 생소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굉장히 마음을 차분하게 먹고 천천히 접근해야 우리가 한 문제라도 더 맞출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암기, 기본 문제가 감소했기 때문에 암기를 하는 형태로는 좀 고득점을 하기가 어렵다. 해봤자 지금 암기를 해서 맞출 수 있는 문제가 뭐 한 7문제, 8문제 정도밖에 안 됐던 것 같아요. 나머지 문제들은 다 조금씩은 다 비꼬아가지고 문제를 천천히 읽고서 이해를 하면은 풀 수가 있는데, 내가 아는 방식으로 접근이 안 되니까 약간 멈칫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요 참고서 스타일에 스타일. 영어 이거 맞나? 고난도 문항이 좀 증가를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 빠짐없이 한번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기말고사에서는 그래도 이것보다는 확실히 좀 더 낮출 수 있긴 할 것 같아요. 대신에 문제를 어렵게 내는 스타일 자체는 우리가 파악을 했으니까 기말고사 때는 좀 더 좋은 성적으로 만나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수업을 이렇게 진행을 할 것 같고요. 수학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끈기, 그리고 천천히 계산하는 거, 그리고 개념을 정확히 알고 있는가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집중해서 봐주면은 충분히 좋은 결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여기까지고요. 제1고 시험 총평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학원의 앞 페이지로 쭉 갈까요? 빠바바바바바박 홍진태 선생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